네. 일부에 이어서 카케하라는 할아범에게 전화를 받고요. 이노우에는 죽었다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너네는 이제 우리한테 매일을 쫓기는 두려움에 살게 될 거라고 겁박을 합니다. 할아범은 이치가 너를 죽일 거다라면서 응수해요. 카케하라는 그걸 듣고 이치에게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해라라며 전화를 끊어요. 이렇게 좆되는 상황을 모르고 또 이치는 그 와중에 자신의 킬러 슈트, 그 칼날이 달린 신발과 그 메이플 스토리 쪼렙 장비 같은 보호구를 차고 전에 키스방 여자의 남자친구를 죽여주겠다고 한 말을 지키러 그 여자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 남자친구, 전에 말했던 그 돼지 새끼와 대면하게 되고요. 돼지 새끼는 그 웬 낯선 애가 집에 찾아와서 있으니까 방에 꺼지라고 합니다. 그때 이치는 이 돼지의 얼굴에서 자신을 예전에 괴롭혔던 그 학폭 가해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돼지와 그 학폭 가해자를 동일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이제 가차없이, 그리고 그 롤로노와 조로의 도깨비 참수 마냥 남자를 반으로 샥 갈라버립니다. 그냥 진짜 남자가 가만히 있다가 반으로 갈라져요. 이치 얘는 보니까 살해를 할 때 살해 대상을 예전에 그 자신이 괴롭혔던 인물을 대입해서 항상 살인을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느낌이 아니고 그게 사실입니다. 할아범이 그렇게 가스라이팅하기도 하고 항상 누군가를 이제 청부 살인을 시킬 때 할아범이 "쟤는 널 예전에 괴롭혔던 애랑 닮았다."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치가 그 무의식의 본능에서 약간 살해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살해가 끝나고 난 뒤에 죄책감 때문에 울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살해를 할 때는 분노에 차서 하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살해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시체 같은 걸 보고 질질 우는 거죠. 그리고 할아범이 그걸 이용을 잘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김없이 치는 이제 찐따마냥 또 울고 있고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중앙일두군이 빳빳해진 채로 그 자리에 서서 자기 위로를 합니다. 그때 이제 자신의 키스방 지명타자 4번 타자 여자가 집으로 오게 되고요. 남자친구가 이제 죽어 있는 걸 봤겠죠. 근데 얘는 의외로 화를 냅니다. "야 이 미친놈아. 진짜로 죽이면 어떡하냐."면서 질책을 시작하는데 이치는 정신 못 차리고 "걱정 마요. 제가 앞으로 저 새끼 대신에 생체 딜도 해 줄게요." 라는 말을 하자 여자가 순간 표정에서 '아 이 새끼 미친 새끼구나.' 하고 이치가 다른 데를 보고 있을 때 야구 바따를 들고 이치를 내려치려고 하는데 바로 안 통합니다. 이치는 병력 일섬. 여자의 목을 경동맥을 순식간에 그 발차기로 끊어 버립니다. 여자의 목에서 피가 막 뿜어져 나오고요. 이치는 여자의 피에 흠뻑 젖은 채 또 사정을 해 버립니다. 이치는 이제 증거를 지우기 위해서 집을 불태우고 이제 폭포에서 목욕 재개를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으로 가서 꼬골고 잡니다. 한편 우리의 그 어굴핑이죠. 스즈키는 그때 이제 하라본과 그 시다바리들이 중국인 킬러로 변장해서 하키하라와 그 안조파 조직을 몰살시켜 주겠다고 한 걸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칸토 그 평화의 회장과 후나기파 보스에게 하키하라가 안조파 보스를 죽였다고 말하고 하키하라를 야쿠자 세계에서 파문시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파문 명령만 떨어지면 이제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중국인 킬러들이 이제 사실은 하라본과 그 따까리들인 거죠. 이제 그들이 죽여줄 것이다라고 설득해서 허가를 받아요. 그리곤 허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하라범한테, 얘는 중국인 킬러로 알고 있는 하라범한테 전화를 해서 1,500만 원을 입금하고
카키하라와 조직원들을 몰살하라고 부탁합니다. 나머지 잔금은 다 죽이고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칸토 평화의 회장이 카키하라를 불러서 파문을 통보하고요. 조직을 해산하라고 하는데 카키하라는 굴하지 않고 말해요. 조직은 해산하지 않습니다. 그걸 들은 회장이 그 뜻은 우리 연합을 전부 적으로 돌린다는 의미인 걸 알고 있지. 라고 으름장을 놓고 카키하라가 이제 그 자리에서 품에서 총을 이제 꺼내려는 신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막 허겁지겁 막 부랴부랴 막 숨고 막 품에서 총을 꺼내려 하는데 사실 카키하라의 품에서 꺼낸 건 배지였습니다. 이 칸토 평화회에 속해 있다는 인증 같은 배지였고요. 이제 파문당했으니까 배지를 반납하려는 거였고 배지를 반납하면서 카키하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일하게 회장이 안고 있는 개만 안 쫄았네. 하니깐 다들 뻘쭘해하면서 카키하라는 방을 나가고요. 본인의 조직원들을 이제 소집해서 말을 해줍니다. 우린 이제 연합에 속해 있지 않다. 여기저기서 갈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거다. 두려운 찐따 새끼, 찔베이 새끼들은 나가라. 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원 한 명이 손들고, 저는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자신있게 손들고 나가려 하는데, 갑자기 카키하라가, 그럼 넌 이제 우리 적이다. 라고 하고, 허벅지에 공침으로 그냥 팔개 64장을 꽂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원이 존나 서글프게, 제발 그만해요. 안 나갈게요. 존나 웃깁니다. 그리고 카키하라는 앞으로 우리는 제약이 없으니까 마구 날뛰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카키하라가 야쿠자 맨션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이 이제 맨션 곳곳에 카키하라와 조직원들을 실실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후나기파의 조직원 한 명이 와가지고 이제 카키하라가 파문을 당했잖아요. 이제 얘가 족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들고 시비를 거는데 어림없죠. 바로 카키하라는 총을 뺏어서 허벅지를 쏴버립니다. 맨션이 약간 그 옛날식 난간 있는 복도식 아파트거든요. 저희 어릴 때는 막 거기서 사나이 놀이라고 그 맨션 복도 난간에 매달려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제 사나이로 인정받는 그런 무식한 놀이가 있었죠. 아무튼 그 난간에 그 총을 맞은 친구를 이렇게 걸쳐놔요. 빨래처럼. 그리고 항문에 총을 꽂아 놨습니다. 그리고 "어이 힘 꽉 조여라."잉 하고 말하고 항문에 바로 총을 쏴 버립니다. 이제 그 총을 맞은 친구는 탑블레이드 마냥 회전하면서 피를 곳곳에 뭐 그 블리치 바쿠야 천보냉처럼 곳곳에 피를 막 흩뿌립니다. "흩날려라 천보냉." 피를 곳곳에 뿌리고요. 그 맨션 1 층까지 떨어져요. 이제 구경하던 타 조직원들은 겁에 질렸겠죠. 오히려 카키하라는 조직에서 파문을 당했지만 오히려 이제 더 강해진 느낌? 잃을 게 없어서. 제약받는 게 없으니까 이제 더 미친 듯이 날뛰는 느낌. 그리고 카키하라는 막 이리저리 거리를 휘젓고 다니거든요. 막 시비를 다 걸고 다녀요. 그러다가 마침 자전거를 타던 이치와 부딪히게 되고요. 마침내 이 둘이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카키하라는 이 친구가 이치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치는 카키하라에게 겁에 질려서 카키하라 와꾸가 살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치가 겁에 질려서 죄송합니다. 연발하고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 라면서 사과를 하는데 카키하라는 얄짤없습니다. 바로 면상에 번개탄을 갈기고요. 조직원들이 카키하라를 말려서 그 자리를 벗어나요. 그리고 카키하라는 이제 그렇게 그들은 헤어지고요. 카키하라는 이제 상대 조직원 빠칭코 같은 곳으로 가서 또 진상을 부리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전에 유흥업소에서 봤던 카린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카레는 이렇게 좀 자주 등장하는 거 보니까 카키하라와 상당히 긴밀한 사이 같고요. 그리고 카키하라가 그 빠친코 안에 있던 상대 조직원의 허벅지에 봉침을 꽂으며 고문합니다. 카키하라는 마조이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잔인하지 싶은 의문이 들 텐데, 이 마조이스트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고통을 당할 때 쾌락을 느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러니깐 이게 공격자의 입장이 됐을 때 오히려 더 잔인해진대요, 마조이스트들이. 아무튼 이 허벅지를 찌르던 카키하라는 그 카렌이란 여자에게도 봉침을 쥐어줘요. "너도 찔러 봐." 라고 하고요. 카렌 얘도 정상이 아닌지 굉장히 갑자기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 봉침질에 동참합니다. 카키하라는 그리고 그 모습을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고요. 그 뒤에 이제 카키하라와 카렌은 갑자기 둘이서 방 안에 있어요. 근데 카키하라가 굉장히 그 복면을 쓰고, 일본 뭐 야동 같은 데 보면은 SM 플레이 같은 거 한다고 십자가 같은 데 여자를 묶어 놓잖아요. 근데 이제 카키하라 지가 온몸을 매듭을 지어 놓고 X자 그 나무 짝대기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레는 이제 좀 어설프게 비숙련자 같이 약간 카키하라의 아구창을 되게 어설프게 한 대씩 패고 있어요. 마치 그 SM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곤 카키하라가 카렌에게 물어봅니다. "너 혹시 이치를 알아?" 라고 물어봅니다. "이치란 킬러가 있는데 나를 곧 죽이러 올 거다. 우리 두목도 걔한테 처절하게 살해당해 가지고 나도 걔한테 처참하게 썰리고 싶다면서 이 또라이가 갑자기 또 흥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키하라는 이치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게 오히려 무섭지 않고 흥분되는 것 같아요, 얘는. 오히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 카키하라는 이치가 그 살해한 형장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치가 굉장한 그 최고 존엄의 세디스트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만족시켜 줄 유일한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곤 갑자기 카렌에게 자신의 몸을 칼로 베어 달라고 합니다. 카렌은 이제 막 징그러우니까 눈을 이렇게 찌푸리면서 막 카키하라의 몸을 베려고 하거든요. 근데 카키하라는 그 카렌의 표정을 보고 확 식어버립니다. 이 카렌이 진심으로 세디스트에 임하고 있지 않은 걸 알아챈 거죠. 카키하라는 세디스트가 아니란 걸 이 마음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표정을 보고. 그러니까 카키하라는 진실성 있게 자기의 몸을 해해 주는 데 있어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이랑 상대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개미친 놈이긴 해요. 한편 하라범은 그 맨션 안에 있는 어떤 방을 이치에게 구해 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제 카키하라파를 섬멸하라고 미션을 줍니다. 임무 완수 시간은 이제 2 주. 그 방 안에서 이제 그 모든 이들을 관찰하면서 얼굴을 익히라고 미션을 줘요. 그 방 안에는 전화기가 하나 있고요. 아마 하라범이나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전보벌레 같은 전화기인 것 같습니다. 전화가 띠리링 울리고 이제 이치가 전화를 받아요. 그 수화기 건너편에선 이제 어떤 여자가 인사하고 이치도 어설프게 인사를 해요. 그러던 여자가 대뜸 이치에게 SM을 좋아하냐고 물어봐요. 이치는 그게 뭐냐고 이제 되묻고요. 여자가 뭐 굴욕이나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 걸 말한다고 설명해 줘요. 그리고 여자는 본인이 고통받는 걸 즐긴다고 이치에게 말을 해 줘요. 그리고 자기는 감정이나 신뢰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맞고 울고 싶고 절망을 느끼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치는 그 말에 굉장한 흥미를 느껴요. "진짜요?" 라고 대답하고 점차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치가 "그럼 제가 당신을 괴롭혀도 될까요?" 라고 정중하게 묻자 여자가 "아 난 그딴 허락을 구하는 남자는 싫어요." 라고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이제 하라범이 이치를 찾아와요. 그리고 이치에게 그 3 명의 남자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죽여 버리라고 청부 살인에도 지시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가스라이팅 장인 할배가 이치를 또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합니다. 3 명의 남자 중에 두 번째 남자를 가리키면서 "이 새끼 널 괴롭혔던 애 닮지 않았어? 네가 그때 그 비비탄 총으로 널 타겟으로 쏘던 애가 있었다고 얘기했었잖아." 라며 세뇌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라범 이 새끼가 진짜 그냥 이 만화의 흑막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세뇌가 당한 이치는 타겟을 죽이러 갈 채비를 하고요. 하라범은 이제 본인의 아지트로 돌아와서 그 따까리 2 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시체를 안 치워도 된다. 가키하라 일당에게 공포를 심어줘야 되니까." 이치가 죽이고 나서 보통 얘들은 시체를 처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카키하라 일당에게 공포를 안겨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체를 안 치우고 이치가 이 정도의 무서운 킬러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치는 이제 그 타겟들이 머무는 방으로 가요. 단숨에 2 명을 고깃덩이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1 명을 본 순간 이제 걔가 자신을 괴롭혔던 그 인물을 닮은 애거든요. 걔를 떠올리면서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해요. 그리곤 단숨에 아주 잔인하게 그 친구를 난도질해서 마치 카레에 들어가는 고기 조각처럼 잘게 다져 버립니다. 근데 카키하라가 마침 이 방 바로 윗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는 소리를 들어버려요, 이치가 우는 소리를. 이치의 시그니처 사운드죠. Made in sound. 이치의 시그니처 사운드 그 질질 짜는 소리. 까이까이까이까이 꼬르르륵꾹 이 우는 소리를 들어버리고요. 그리곤 이 소리를 듣자마자 다급하게 뛰쳐나가서 아랫방으로 가보는데 윗방에 있었는데 그 이제 부하 조직원이 카키하라에게 말을 해 줍니다. "두목이 살해당했을 때도 이 현장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었다."라고 말을 해 주고요. 그 말을 들은 카키하라는 이제 아주 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치는 이미 미션을 완료한 상태고요. 이치는 이제 그 현장을 도망가다가 맨션에서 만화 처음에 만났던 그 어색하게 웃는 거 보고 도망간 소년 있잖아요, 초딩. 초딩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초딩은 항상 이마를 가리고 있거든요. 이 초딩이 아마 이치가 킬러 슈트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본 유일한 생존자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치가 도망갑니다, 그 소년에 비해서. 뭔가 이 초딩이 계속 등장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 아이겠죠. 그렇게 이치는 런을 치고 카키하라 조직원들은 그 끔찍한 도륙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체들은 아주 끔찍하게 돼 있고요. 앞면이 잘려 있는 시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고기 조각으로 변해 버린 시체들이 있습니다. 카키하라 조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겁에 질려 버려요. 질리다 못해 그냥 아연 실색을 합니다. 하지만 카키하라는 그 광경을 보고 오히려 소중이가 바짝 서 있습니다. 그리곤 찬찬히 그 도둑난 조각들을 살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치한테 극찬을 합니다. 와, 이 친구 아주 대단한 센스를 지녔다면서 극찬을 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카키하라는 극찬합니다. 새끼 미친 새끼이기 때문에. 근데 방 모퉁이에 구토를 한 흔적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저것만 빼면 아주 완벽했는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구토는 이제 그 토 자국은 이치가 살해를 할 때 무아지경의 상태로 살해를 하잖아요, 이성을 잃은 채로. 항상 살해를 한 후에 정상인으로 돌아와서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이제 그 잔인한 현장을 보고 아마 구토를 한 것 같아요. 폭력에는 인정머리가 없지만 '인간으로서 일말의 인정머리가 남아 있나.'라는 생각이 든 가키하라가
그걸 보고 살짝 실망을 한 거죠. 그치만 이미 카키하라는 이치에게 흠뻑 빠졌습니다. 이치는 이제 본인의 은신처로 돌아와서 자신이 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헛구역질을 하고요. 그때 이제 할아범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치는 말을 해요. "이딴 짓 더는 못하겠어요. 지겨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치는 그 피범벅이 된 옷들을 세탁하러 빨래방으로 향하는데 거기서 카키하라 조직원 중 한 명인 가네코와 만나게 됩니다. 가네코는 이제 자신들의 표적이 눈앞에 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가네코가 이제 이 이치가 좀 소극적으로 보이니까 좀 찐따처럼 보이잖아요, 평소에는. 움츠러 들어 있는 이치에게 이제 측은지심을 느껴 가지고 어 "나는 가네코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찾아오라."라고 이제 말을 해 줍니다. 둘은 이제 다음에 만나자고 기약을 하고요. 다음 날 카키하라가 이제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사무실이 썰렁해요. 가네코와 조직원 후지와라. 참고로 이 후지와라 이 친구는 저번에 그 이노우에가 천국에 갔을 때 카키하라가 따먹으라고 시킨 부하입니다. 카키하라와 그리고 이인자 타카야마가 사무실로 도착하고 다 어디 갔냐고 물어봐요. 가네코와 후지와라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이 전부 스즈키한테 주랭랑을 쳤다고 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이치가 아주 끔찍하게 살해한 현장을 보고 이 4 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극도로 겁에 질려 가지고 스즈키 쪽으로 우리의 어글핑 스즈키한테 런을 친 것 같아요. 이제 카키하라파는 졸지에 4 명만이 남았고요. 카키하라는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소수 정예가 좋다."라고 말하고요. 그 시간 이제 하라범은 이치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말을 해요, 현타가 와 가지고. 근데 하라범은 이치를 이용해야 되니까 또 이치를 만나서 가스라이팅을 시전합니다. "네가 어제 죽인 애들은 나쁜 애들이야. 너를 괴롭혔던 아이들이라면서 세뇌하려고 하지만" 이치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라며 똘망똘망하게 반박합니다. 하라범은 당황하고요. 속으로 생각해요. '아 이치가 어른이 되어 가고 있나?' 그리고 이치는 하라범한테 어제부터 그 비아그라를 처먹지도 않았는데 발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당황을 합니다. 하라범은 속으로 '아씨 이 새끼 존나 부럽네.' 라고는 하지 않고 안정제를 주고 그 이치의 소중이를 잠재웁니다. 그리고 하라범은 내 말만 들으면 다 해결된다고 또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치는 또 그렇게 하라범에게 약간의 신뢰를 또 주게 됩니다. 이치는 또 그렇게 '내 이 문제를 역시 해결해 주는 사람은 하라범밖에 없구나.'라고 약간 신뢰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치는 지금 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이치가 걸어가다가 전에 빨래방에서 만났던 가네코를 다시 만나게 돼요. 가네코와 같이 술집으로 가서 어 술을 한 잔 땡깁니다. 가네코는 이치가 예전에 이지메를 당했던 것을 단번에 알아봐요. 이제 또 찐따는 찐따를 알아보기 때문에 자신도 예전에 이지메를 당했었다며 그 공감 요정이 되어 줍니다. 자신은 이제 조직의 테토우다마라고 말해요. 테토우다마가 뭐냐? 이제 조직에 수익이나 이득을 주진 않지만 이게 총알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총알이라는 뜻으로 이제 조직에서 뭐 살해를 하려는 타겟이 있을 때 한 발 쏘고 타겟을 죽이고 교도소에 가거나 이제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스커지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리는 이제 소모품인 거예요. 카미카제 같은 거죠. 이치는 이제 이 말을 듣고 "오 스고이 멋지다."라면서 막 칭찬 요정이 되어 줍니다. 이제 가네코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발그레해지고요. 으쓱해져요. 둘은 이제 뭐 술도 먹고 배팅볼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치면서 친해집니다.
근데 화기애애한 이제 이 둘과 다르게 카키하라는 좀 조급한 상황이죠. 조직원이 4 명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카키하라는 가네코를 이제 이치를 처단하려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원래 지금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카키하라는 이제 이 상황을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잖아요. 이치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할 그 예전 동료 2 명을 카부키초로 부르게 됩니다. 이 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예전에, 옛날에 카키하라를 포함한 이제 7 인이 7 명이 아토파라는 조직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원피스 칠무회 마냥 7 명인데도 얘네가 너무 잔인하고 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조직이었고 너무 잔인했어 가지고 6년 전에 해체가 됐었어요. 그 7인 중에 이제 2 명이 쌍둥이 형제가 이 카키하라를 찾아옵니다. 이름은 지로와 사부로고요. 형이 지로고 동생이 사부로입니다. 이 새끼들은 또라이들 중에서도 또라이 중에 왕, 또라에몽 수준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야쿠자 조직의 그 오야분급들의 아내만 골라서 만나요. 그 이제 아내들이 이제 남편에게 만약 바람 폈다는 걸 들키면 죽을 거 아니에요, 야쿠자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이제 여자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자신의 놀이개로 만드는 이제 악질 중의 악질인 거죠. 그 애초에 이 둘이 이제 카부키초로 온 이유 중에 하나도 카키하라가 부른 것도 있지만 이미 다른 조직의 그 아내들과 그 짓거리를 하다가 아내들이 이제 뭉쳐 가지고 더 이상 당하고 살 수 없다 해서 참지 못해서 이제 자기들 남편한테 죽을 각오로 사실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쿠자 두목들이 빡이 쳐서 수백 명의 야쿠자 조직원들을 데리고 얘들을 죽이려고 쫓고 있으니까 얘들이 카부키초로 도망을 온 거거든요. 이제 카케하라는 자기들의 예전 동생들이 왔기 때문에 유흥업소 그 마담인 카렌을 불러 가지고 여자 그 종업원 2 명을 형제에게 붙여 주라고 합니다. 카렌은 여자 2 명을 데리고 오고요. 이 여자 2명 다 그 VIP만 상대하는 에이스이기 때문에 절대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이 말이 나온 건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겠죠? 형제들은 그 여자를 데리고 호텔로 가서 각각 그 따로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워 붕붕 야스를 즐기고요. 갑자기 형인 지로가 여자에게 스와핑을 하자며 파트너를 교체하자고 합니다, 형제끼리. 그때 이상한 말을 하는데 "우린 쌍둥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모든 걸 교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자를 안고 이제 여자를 바꾸러 방에서 나가는데 동생도 마침 그 야스를 마치고 방에 나와 있어요. 여자들은 되게 신기해하고요. 둘이 어떻게 마음이 통했대?" 하면서 그렇게 여자를 교환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파워 붕붕 야스를 즐깁니다. 그 뒤에 이제 거사를 치르고 형제와 여자들이 이제 식사 자리를 가져요. 식사 자리에서 이제 형인 지로가 그 사부로의 검지와 중지를 가리키면서 얘는 하도 그 쾌락의 단추인 클로 땡땡을 비벼대 가지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혀 있다." 라고 하자 여자들이 막 신기해해요. "아 스고이, 스고이." 이러면서. 근데 동생은 형에게 형은 하도 이제 혀로 비비다 보니까 혀에 이제 굳은 살이 박혀 있대요. 그 여자들이 막 깔깔깔 낄낄 거리며 막 좋아해요. 근데 갑자기 형인 지로가 여자 2 명에게 섬뜩하게 묻습니다. "나랑 동생 중에 누가 더 나았어?"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급격하게 가라앉고요. 여자는 막 두 분 다 굉장했어요." 라며 "엄마 아빠 다 좋아요." 라는 화법을 시전합니다. 하지만 지로는 멈추지 않아요. "응 안 돼. 한 명만 골라." 그러자 여자가 해서는 안 될 말 "동생분인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형인 지로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그냥 한 움큼을 잡아요. 그러더니 못 뽑듯 그 머리카락을 잡은 통째로 다 뽑아 버립니다.
여자는 바로 맞박이가 되고요. 고통에 막 몸부림쳐요. 그리고는 다른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당신은 누가 더 나았어요?" 이 여자는 이제 옆에서 이 대참사가 일어나는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가 좀 바보 같은 게 대답을 안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형님 쪽이 더 나았어요."라고 대답하자마자 갑자기 동생인 사부로가 칼을 꺼내 가지고 그 여자의 꼭지스를 싹둑 잘라 버립니다. 아 내 꼭지가 다 아파요 보는데. 아무튼 이 괴랄한 쌍둥이는 서로에 대한 열등감이 아주 극에 달해 있고요. 자기 형제한테는 어떤 문제로든 정적으로 지기 싫어하는 모습을 잘 보여줘요. 카키하라는 이제 카렌과 하라본과 일당들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논하게 되고요. 그 세 명과. 카키하라는 이제 그 쌍둥이와 카렌과 하라본과 그 카키하라와 카렌은 이제 하라본과 일당들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의논하고 있고요. 처음에 나왔던 그 류라는 기생오라비가 한 명 있었잖아요. 그 류라는 기생오라비에게 한 여자에게 이제 기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 기생오라비가. 이제 걔를 찾아 그녀를 찾아내면은 이제 류를 유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류를 찾고 할배의 땅을 찾아서 이치를 죽여 버려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카렌이 카키하라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치를 누구보다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전에 이치를 죽이면 무슨 소용이에요?" 생각해 보니 그렇잖아요. 이제 만나고 싶으면은 그냥 이치한테 부탁해서 그 고통을 느끼게 해 달라라고 하면 되는데 서로 윈윈이잖아요. 이치도 고통을 주는 걸 좋아하고 카키하라는 고통받는 걸 좋아하고. 근데 굳이 먼저 죽여 버리려고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카키하라는 대답해요. "난 이치에게 살해당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불가피성, 즉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면 SM은 완성될 수 없거든." 이라고 지만의 개똥 철학을 얘기합니다. 이 말인즉슨 그 이치를 누구보다 죽이고 싶어 해야만 나중에 이치에게 살해당할 때 아주 극한의 쾌락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말 아닐까요? 이제 카키하라는 그 미친 쌍둥이 형제에게 그 류의 기둥서방 류의 여자친구를 찾아서 류의 은신처를 알아내라고 미션을 줍니다. 쌍둥이 형제는 그 여자를 찾아내고요. 여자의 집까지 미행해 가지고 따라가서 다짜고짜 그 비스티 보이즈 빙의해 가지고 "사랑한다고 이 씨발년아." 이러면서 여자의 복부를 바로 갈겨 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영문도 모르는 여자는 이제 격렬히 저항하지만 이 두 짐승이 너무 강해요. 거의 침팬지 수준이에요, 악력이나 뭐 힘이. 쌍둥이가 그 류의 위치를 말하라고 협박을 하지만 여자는 격렬히 저항합니다. 여자가 말을 안 하자 얘들은 그 꼭지 공포증이 있나 봐요. 갑자기 또 눕혀서 여자의 꼭지스를 자릅니다. 댕강. 그리고 잘려진 그 유두를 잘근잘근 씹어서 여자 옆에 뱉어버려요. 여자는 내 유두 힝 이러고 있고요. 근데 여자는 진짜 류를 사랑하나 봐요. 끝까지 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위험합니다. 아무튼 형제는 포기합니다. 의외로. 카키하라를 불러 가지고 "저런 여자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잘 안다고 포기하자고 해요. 하지만 카키하라는 그 여자의 목소리만 따로 녹음을 해 가지고 여자와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다른 여자에게 류에게 전화해서 야스를 하고 싶다고 어느 곳으로 나와 달라고 합니다. 이 발정이 지금 제대로 나 있는 그 류 군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 장소로 기어 나가고요. 거기서 카키하라에게 잡히게 됩니다. 류는 쌍둥이와 카키하라에게 잡혀서 고문실로 향하게 되고요. 류의 여자인 이름이 미유키예요. 미유키는 류의 앞에서 그 쌍둥이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있습니다. 류는 묶여 있고요. 류에게 이치의 위치를 불어라고 말하지만 이치의 위치는 하라본밖에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이죠. 하지만 카키하라는 믿지 않아요.
이 새끼는 일단 그 스즈키 때부터 해 가지고 일단 저지르고 보기 때문에 쌍둥이에게 고문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갑자기 그 쌍둥이 형인 지로가 류의 길을 그 악력으로 그냥 힘으로 뜯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또라에몽 형제 둘은 또 갑자기 그 류의 비명이 누가 더 크게 나오게 할지에 대한 승부욕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막 더 서로 잔인하게 그 류를 고문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 여자인 미유키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뜨거운 심장 류가 여자는 건들지 말라면서 자신의 아지트 위치를 말해줍니다. 카키하라는 가네코를 시켜서 그 노보루 이제 한 명 남아있죠. 해창 노보루가 있는 아지트로 보내고요. 류는 쌍둥이에게 말합니다. 너넨 여자에게 폭력을 휘둘려 길을 꺾으려 할 뿐이야. 여자 다루는 재능이 전혀 없어. 라며 비아냥대고요. 류가 이제 맞는 말을 하긴 했지만 이제 쌈둥이 입장에서는 처맞고 싶구나 하는 말이기 때문에 너의 남자다움을 없애주마라며 갑자기 류의 그 쌍브라를 철권 그 폴의 필살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냥 오와를 써버립니다. 류의 소중이는 바로 짜부가 돼버리고요. 찌그러져 버리고요. 류는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카키하라는 쌍둥이에게 류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거든요. 하지만 얘들이 지금 승부욕이 제대로 붙었잖아요. 승부욕에 불이 탄 나머지 동생이 칼로 류를 찔러버립니다. 그렇게 류가 요단강을 건너고 말고요. 형이 동생에게 카키하라 형님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죽였냐고 막 질책을 해요. 동생은 근데 킹밖에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화내지 마. 형이 져서 그래? 그러면서 형의 발작 버튼을 누르고요. 형은 또 거기에 또 반응을 해요. 존나 막 얼굴이 터질 것 같이 화나가지고 칼 쓴 건 반칙이잖아. 이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카키하라가 형제를 말리고요. 너네 큰형 꼴 날라 그만해라 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얘들이 새 쌍둥이였어요. 근데 예전에 이딴 식으로 싸우다가 이제 큰형을 지그 둘이 죽여버린 거예요. 홀리 쉣이죠. 그 말을 듣고 쌍둥이가 정신을 차리나 싶었지만 갑자기 카키하라에게 그럼 형님은 저희 둘 중에 누가 이긴 것 같아요? 라고 묻고 있어요. 얘네가 진짜 또라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형인 지로가 앞에 있던 유의 여자였던 미유키를 그냥 주먹으로 내려쳐서 죽여버려요. 그러곤 동생한테 나도 누군가를 죽였으니 무승부네. 이러니까 동생이 고개를 저으면서 오이 오이 형은 못 말린다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둘이 악수를 하고 형제를 위하여 이 지랄을 하면서 화해를 합니다.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둘 다 죽여버린 형제를 보면서 카키하라는 개빡이 쳤고요. 형제에게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겼다가는 너네 둘 다 죽는 거야 라며 경고를 하고 형제는 쫄아버립니다. 이 카키하라가 그 정도로 빡세긴 한가 봐요. 이 또라이 둘이 쫄 정도면은 카키하라는 거의 넘사겠죠. 그 시간 이제 하라번과 소보루, 노보루의 아지트에 간 가네코는 노보루를 발견을 해요. 그 총으로 쏘려고 하는데 오히려 노보루가 총으로 가네코를 쏘려고 하자 이 조직의 총알 그때 막 지가 설명했잖아요. 지는 조직의 총알이고 죽음도 불사한다. 조직을 위해서는. 하지만 이 새끼 바로 쫄아버립니다. 으 이러면서 막 총 쏘려고 하니 총 맞으려고 하니까. 총을 쏘지도 못해요, 이 새끼는. 조직의 총알이니 뭐니 뭐 호들갑이랑 호들갑은 다 떨더만 그냥 겁쟁이 새끼였습니다. 노보르는 존나게 도망가고요. 그 틈을 타서. 그때 막다른 곳에서 카키하라를 만나게 됩니다. 노보루가 이제 의외로 세요. 카키하라를 막 존나게 패거든요. 근데 카키하라가 진짜 광기에 찬 표정으로 피범벅인 상태로 말합니다. 네가 어떠한 고통을 줘도 나에게는 환희가 된다. 그리고 카키하라는 마치 맞을수록 강해져 버리는 기이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노보루를 존나게 패고요. 노보루도 결국 잡힙니다. 카키하라는 그 자신의 아지트로 노보루를 데리고 가고요.
그래서 노보루를 이제 묶어 놓고 아주 흥분에 가득 찬 표정으로 우리 노보루 군에게 고문을 가합니다. 그리고 노보루한테 이제 신체 개조를 시켜준다고 하거든요. 또 카키하라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목 아래로는 개조를 아무리 해도 죽지 않아. 그리고는 자신이 구상한 신체 개조도를 보여줘요.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자 노보루는 그냥 겁에 바로 질려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위를 가져와 가지고 노보루의 거시기를 반으로 댕강 잘라버려요. 지 말로는 뭐 요도 절제술이라고 뭐 이런 신체 개조하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마치 비엔나 소세지에 그 칼집 낸 것 마냥 문어 소세지 된 것 마냥 노보루의 거시기가 댕강 잘라져 갈라져 있고요. 잔인한 카키하라는 붙지 않게 그 갈라진 거시기를 따로따로 붕대를 매라면서 부하에게 말해줍니다. 이때 노보루가 존나 짠하게 나지막하게 "씨발." 읊조리는데 참 보는 제가 짠합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이치는 자기 방에서 그 전화기로 전보벌레로 어떤 여자의 전화를 받게 되고요. 그때 전화했던 여자인 것 같아요. 막 이치를 그 SM 플레이를 하자면서 흥분시켰던 여자인 것 같거든요. 그 여자가 이제 세디스트인 이치를 자극하는 온갖 더러운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치가 위에서 말했다시피 그 사정을 하지 못해 가지고 발기만 계속 지속된 상태라서 고추가 아플 정도로 이게 팽창되어 있거든요. 존나 슬럼프에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여자 전화를 받음으로써 결국 사정을 하게 됩니다. 이 폰색을 하다가. 이치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개운한 상태로 돌아오고요. 애가 굉장히 갑자기 해피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빨래방에 가는데 그 맨날 마주친 그 이마 가리고 다니는 초딩을 만나게 돼요. 얘가 알고 보니까 이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가지고 머리카락이 항상 잘려 있던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항상 가리고 다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치가 알게 되고 같은 이제 학폭 피해자로서 그 소년에게 뭐 발차기 강습을 즉석으로 막 해 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소년의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의 아빠가 자칭 그 야쿠자의 총알 가네코였어요. 가네코도 일전에 이제 이치랑 친해졌었잖아요. 근데 가네코가 이치는 이제 걔 족밥인 줄 알거든요. "아 네가 무슨 발차기를 가르쳐 주냐."고 허허 웃습니다. 이치는 이제 샤이한지 부끄러운지 얼른 도망가고요. 아빠인 가네코가 아들에게 물어요. "어디서 알게 된 형이야?" 그러니까 초딩 아들이 "아 항상 울고 있던 형이야." 라고 말하자 가네코가 그제서야 이치의 살해 현장에서 매번 우는 소리가 들렸었다는 걸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때 이치가 킬러라는 것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마 알아차리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제 발기가 해제되어서 이미시 해제된 망카이, 경쾌하게 된 이치가 하라범과 만나게 되고요. 하라범에게 이제 카케하라를 비롯한 6명을 죽이라는 미션을 받습니다. 이치는 미션을 수락하고 돌아가고요. 하라범이 이제 혼자 남는데 하라범의 책상에 이런 문서가 있어요. 이치를 이용해서 카부키초를 망치기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걸로 보아 이 전부 하라범의 손안에서 다 놀아나는 거예요. 하라범이 다 계획한 일부인 거죠. 그리곤 하라범은 갑자기 자신의 그 빵댕이에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를 주사하고 갑자기 로니 콜먼이 됩니다. 예쁘리 갑자기 막 헬창이 되고요. 그 하라범이 직접 어디론가 가요. 그리고 카키하라의 직속 부하인 그 서열삼이 타카야마를 만나게 됩니다. 항상 카키하라랑 같이 다니는 애거든요. 타카야마는 이제 할배를 알아보죠. 도대체 목적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할배가 대답합니다. 이 맨션을 파괴하는 거다. 그리고 가볍게 그 맨손으로 타카야마의 목을 꺾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타카야마의 시체를 그 카키하라의 아지타 앞에 버리고 가고요. 카키하라는 이제 그걸 발견해요. 굉장히 앵그리 버드가 된 상태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아끼던 부하였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치의 소행은 아닌 걸 이제 그는 시체를 보고 바로 알아요. 왜냐하면 이치는 이렇게 깔끔하게 죽이지 않으니까.
바로 알고요. 쌍둥이 형제인 동생 사부로에게 자신과 같이 범인을 찾으러 가자고 이제 나섭니다. 형인 지로에게는 노보루를 감시하라고 해요. 근데 지로 이 새끼는 또 그 목이 부서진 시체를 보고 감명받았는지 갑자기 그 고추 회복 중이던 노보루의 팔을 그냥 생으로 잡아 뜯어버려요. 말 그대로 산채로 팔을 그냥 잡아 뜯습니다. 과장이 아니고. 노보루는 이제 악에 바치죠. 생팔을 갑자기 뜯겨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그래봤자 이치한테는 안 된다. 그러자 이 지로가 반대편 팔도 뜯어버립니다. 우리의 불쌍한 소보루빵. 그때 이치는 이제 전화로 쌍둥이 형제를 죽여버리라는 미션을 하라범에게 받게 되고요. 이치 더 킬러. 이치는 무장을 하고 이 쌍둥이를 처리하러 이동합니다. 2부 끝이고요. 구독, 좋아요, 오네가이시마스.